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3일 저녁 6시입니다. 문재인 세력 이들은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거짓말도 당연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할 때는 권력 투쟁론을 저들의 계급투쟁론적 권력 장악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국민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들의 복지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세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부 주도의 돈뿌리기를 상당 부분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재정의 여력이 있는 이 정부는 호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도 국민들이 그것을 눈 감아주고 정치권도 거기에 반기를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만 되면은 포퓰리즘 정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 추세인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수준이 높으니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책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이 현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미끼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큰 전선 하나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좋은데 이게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30조를 뭐 몇십만 원씩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을 모아야 합니다. 30조 원을 모아서 댐에 물을 가두어 놓으면은 그 물로 농사 짓고 공장 돌립니다. 즉, 물을 흩어버릴 거냐, 물을 모아서 공장 돌리고 농사 지을 거냐, 모든 것은 모아야 그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30조를 제대로 투자하려면 30조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2개 더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매표를 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내년 3월 9일에도 직권 연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바로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줘야죠.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한 업소당 1억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표가 안 되니까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과 만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을 수정을 했는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빨리 문제를 제기를 했던 사람이 윤희숙 의원인데, 이게 도대체 철학의 배신 아니냐? 보수 정치 철학의 배신 아니냐? 오늘 다시 후속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의 글은 항상 공부가 됩니다. 다 읽고 나면은 꼭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선이란 생각의 전투에서 이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사상 전투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전투에서 이기려면 무엇으로 싸울 것인지 일관된 철학부터. 제목입니다. 이번 대선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나 탈원전,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이랄까 정책을 말합니다. 실패한 외교 같은 것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의 바탕에 있는 경향을
꿰뚫어 보고 바로잡는 선거가 될지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번 선거의 핵심을 보다 깊게 들여다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라의 자원을 빼돌려 자기들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 돈의 유용, 미래의 유용 말입니다. 이번 선거의 전선은 다음 세대가 희망을 못 보는데도 온 힘을 다해 시스템을 고치기는커녕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진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상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은 그들의 친북, 계급투쟁론적, 사회주의적 이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것을 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저들의 사상의 근본을 때려야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은 권력을 쥔 집단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처럼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면서 세금 일자리로 틀어막았고, 코로나가 닥치니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뿌리겠다고 틈만 나면 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권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쓸 이유가 생기고 돈을 쓰면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왜 이준석 대표가 넘어갔느냐 이런 이야기죠. 1차 재난지원금 이후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개개인이 피해 입은 정도를 파악해 돕지 않고 국민의 80%라 뭉툭한 선을 그은 것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술수입니다. 자, 1년이 지났으면 피해 입은 사람을 정부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가지고 선별 지원을 하면은 소수에게만 돈을 주니까 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삶이 폭삭 내려앉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차피 별 원칙도 없는데 나도 받아야지 하게 만들며 돈 뿌리는 범위를 넓히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 같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뭐 주는 거니까 받지 뭐 이래 된 겁니다. 주는 거 받으면은 표를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욕을 하겠습니까? 이런 저열한 행태와의 싸움이 이번 대선입니다. 그런데 어제 양당 대표 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설을 함몰시켰습니다. 당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 범위 안에서 전 국민 주자는 이게 흉계라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준다는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선거운동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왜?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줘야지. 아프지 않는 사람한테 약 주면 부작용 나잖아요. 피해 입지 않은 사람한테 돈 주면은 그 돈이 독이 된다 이겁니다. 받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의타적으로 만드는, 자조정신을 잃게 하는 노예 근성을 키우게 된단 말입니다. 개업투쟁론자들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폭력이든 무엇이든 생각을 하지 않는 인민들을 만들어야 계속 집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북 전당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인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걸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의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의 전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문제는 이들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이 대표가 동조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꼿꼿이 세우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게를 망가뜨린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철학의 붕괴입니다. 가치관의 붕괴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조정신입니다.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대전략의 핵심인데 맨 출발점이 자조정신입니다. 1960년대, 50년대 우리 국민들이 달달 외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도운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 자기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 위대한 70년대 위대한 새마을운동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잘하는 마을을 도와주고 잘 못하는 마을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을 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군인 출신이 가장 자유시장 경제적인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새마을운동에 도입해가지고 성공시켰는데, 이준석 하버드 출신 당대표는 왜 송영길에게 넘어가 버렸느냐. 더구나 당론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당론을 이렇게 허무하게 상납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이 처절한 지적을 윤희숙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은 왜 이겼느냐를 모르고 종북 좌익 세력과 동거하려고 하다가 광우병 난동을 맞아가지고 기가 꺾여가지고 종북 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그 결과는 지금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행위 때문에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